지원을 하고 취업 재수, 취업 3수, 취업 4수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채를 합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채성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대기업 취업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좀 더 이제 일깨워 드려서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취업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공채라는 것 자체가 합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스펙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류에서 계속 탈락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당연히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신입분들 중에서 나이가 한 29이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중고 신입 1년 정도의 어떤 조직 경험이 있는 분들, 좀 더 나아가서 한 2년 안팎의 조직 경험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시고 다시 신입 공채에 지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입 공채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 국내 대기업이 신입 공채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저변에 깔린 다이나믹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신입 공채를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있는 조직에 저기 한 10분의 1 정도를 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위에 고인물들, 이 고인물들 집에 싹 다 보내면 회사 더 잘 돌아가고요, 인건비 엄청 절감되고, 그 절감된 인건비로 새로운 어떤 신입들의 고용 창출에 더 힘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입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입을 채용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한다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지원 기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채 캘린더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공채 시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팍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코칭했던 분들을 하나 사례를 드리면, 본인이 열심히도 하셨고 운도 좀 많이 따랐어요. 여러 회사에 좀 합격을 하신 분이 있는데, 국내 대기업 S사 어떤 계열사에 합격을 하셨어요. OT를 가면 이제 동기들을 만나겠죠? 근데 동기들이 몇 명이었냐면 13명이었어요.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그래도 규모가 절대로 작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2017년도 상반기 때 13명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인적성 보는 사람들만 몇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쟁률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스펙자들,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그냥 서류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못나서,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경쟁률 자체가 너무 박 터지는 겁니다.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취업 재수, 취업 3수, 취업 4수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채를 합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특정 나이대가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합격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상사와 선배들의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채는 아무래도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대한 그 평균값이 일정하게 딱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가 그 평균치에서 상당히 좀 벗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 그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는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합격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잉여 인력입니다. 왜? 당장 필요해서 뽑은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까지 연수원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채 합격했어요. 일지망 영업직무에 발령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5년 동안 영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홍길동 씨의 어떤 성과를 인정을 해주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래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 말고 우리 회사 자체를 마케팅해 주세요 하면서 홍보부에 들어가요. PR 부서에서 열심히 또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랬더니 마침내 회사가 홍길동 씨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임원으로 성장하려면
그래서 또 인터뷰에 들어가. 마침내 회사가 홍길동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동 씨,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너 일가와 임원진의 나이가 너무 젊어졌다. 아, 미안한데 집에 가셔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최근에 퇴직하는 나이가 50 안팎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이제 딱 50이 된 홍길동 씨가 만약에 그 조직을 퇴사를 하잖아요. 이 퇴사한 홍길동 씨를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홍길동 씨는 연봉이 너무 세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 연봉을 줘가면서 굳이 외부의 지원자를 데려다가 채용할 취업시장의 니즈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홍길동 씨는 직무가 조각이나 있죠. 단가 경쟁력도 없는 양반이 직무 전문성까지 없어요. 더더욱이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취업시장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마케팅 5년 하지 않았느냐, 나 5년 차만 인정돼도 상관없다, 연봉이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내가 감안할게 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면접을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홍길동 씨는 그 면접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홍길동 씨보다 10살이나 어릴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가 눈물을 머금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소리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전통적인 단점은요,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기가 좀 어려워요. 회사 안에서 직무가 순환되면서 커리어를 쌓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스페셜리스트로서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그 협력업체들한테 일을 주고 그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커리어를 쌓는 구조예요. 직무 전문성에서 좀 경쟁력을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대기업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아요.